명다리를 놓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방마다 틀려요. 뭐 사주를 판다. 그러니까 요거는 애기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사주를 판다, 뭐 명다리를 놓는다, 수양자를 맺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낳아준 부모는 있어도 이 아이가 소위 말해 조상독도 없고 부모독도 없는 아이들을 우리한테 이제 요 신령님한테 이 사주를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 새끼가 되는 거지. 무당 새끼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아이를 보느냐 그건 아니고 이 신령님이 이 아이를 안고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신령님이 보살펴 준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너는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니 요렇게 살아보자 하고 길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큰 사고는 작게, 작은 사고는 소멸시켜 준다는 건데 이게 뒤에서 이렇게 든든함 이제 소위 말 빽이 생기는 거예요. 빽이. 흔히 명달이 있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명이 짧은 애들 좀 길게 살게 해준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의미가 더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일단은 명을 있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얘가 사고가 너무 잦은 아이들. 그러면 다치는 게 빈번해지면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선 불안하거든. 그리고 학업을 잘하다가 끊긴 아이들 내지는 공부를 잘했는데 갑자기 우울증, 조울증 약을 먹는다든지 내지는 여러 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주를 보다가 그 명이 짧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살 밑으로 봤었을 때에는 태어날 때부터가 문제가 있는 아이. 그리고 태어났지만 수술을 했던 아이. 10살 밑으로. 왜냐면 내가 했잖아. 10살 밑에는 삼신할머니가 보호해준다. 근데 그건 보호받지를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명을 이사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 안 좋은 것들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하는 게 수양자 맺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만 관장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명이 짧은 아이들 명을 이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번 이어주면 뭐 몇 살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잠깐 조금씩 연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균 나이는 따질 수는 없지만 내 부모보다 먼저 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비는 목적은 너도 결혼하고 아이 놓고 이 아이가 커서 손주까지는 보고 가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돌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 손녀님한테 팔았는데 그럼 손녀님은 우리 아이보다 일찍 갈 거 아니냐. 황당하지만 맞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해드릴 수 있는 건 내가 그 사주를 받지만 이 사주는 신령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이 명패가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신령님들은 죽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같은 이 무당은 중간 매체잖아. 영매사잖아. 의협엄마. 신과 인간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결시켜주는 중매사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그거를 무분별하게 파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안에 있어서 2번, 3번 하라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정말 내가 23년 동안 이 무당 생활하면서 2번 해야 되는 데는 딱 1번 받고 대부분은 1번에서 끝나요. 그리고 뭐 왜 그런 거 있잖아. 이게 팔아놓으면 뭐 하루마다 와야 된다, 보름마다 와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거 1도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갈 때마다 어떤 신도님이 그러더라고. 갈 때마다 빈손으로 못 가서 죄송하니까 뭐라도 사가 가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돈을 올렸더니 이거 갖고 되냐고 해서 또 돈을 더 드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이가 아파요 하니까 네가 성의가 부족해서 뭐 명다리가 잘못돼서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갚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냉정하게 말하지만 사주 팔고 가지 마세요. 안 가도 돼요. 그리고는 궁금한 게 있고 뭐가 있으면 소위 말하면 이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본인하고 나 둘 다 가지는 거야. 그럼 같은 엄마 입장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힘든 거 얘기하면 그랬죠 하면서 더 빌어내고 그런 마음으로 무당은 이 수양자 맺는 걸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걸 가지고 칼 안 쥐고 협박하는 그런 무당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본질을 잘못된 거지. 근데 10살 밑으로 원래 7살, 9살에 파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10살 밑으로 보는 무당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지. 왜냐면 10살까지는 삼신할머니가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봐요. 왜냐면 선녀님 능력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밝힐 수가 없지만. 그래서 보기는 보지만 이 대부분은 10살 이후에 무당집 가서 얘가 아파서 내지는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얘기를 물어보다가 너는 그랬기 때문에 뭐 명다리를 낳아라, 수양자를 맺어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10살 지났을 때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도 팔아봤어. 근데
프로테이지는 자꾸 떨어져요. 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만큼 살아온 그게 많기 때문에 살아갈 게 이제 적어들면 그만큼 프로테이지도 떨어진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했었을 때 술 먹고 난리치던 사람이 갑자기 술을 끊는다든지 그러한 현상들, 그다음 아이가 막 학교 가서 적응 못해갖고 막 방방거리는 애가 갑자기 차분해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나요. 제가 경험상 뭐가 있었냐면 일을 했어. 애가 왜 일을 했느냐, 집에서 귀신을 본대. 그리고 칼을 들고 놀아. 그리고는 사람들 들어오면 못생겼어 막 이러던 애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점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애기에 대한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부모가 맞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을 때 그러면은 수양제를 맺으면 된다, 명다리 놓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 끝나고 이제 과일을 좀 챙겨드렸는데 다음날 연락이 온 거야. 선생님 너무 신기해서 전화를 드렸대. 그 왜요? 그러니까 사과를 반쪽을 먹었대요. 애기가? 아니 엄마가 사과를 반쪽을 먹고 무심결에 놔놨는데 몇 시간이 지나서 봤는데 사과 색깔이 원래 갈변이 돼야 되는데 갈변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안 되네. 그리고 먹었대. 먹고는 그거를 이제 꼬다리를 쓰레기통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궁금한 거야. 정말 또 안 됐을까? 근데 그런데 안 됐다는 거야. 그 신기한 현상이죠. 누가 설명할 수 없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일주일 뒤에 내가 이 23년 역사상 성불이 가장 빨랐던 아이 중에 하나였다. 일주일 만에 걔가 어떻게 됐냐면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보였던 거는 안 보이게 됐고, 그런 것처럼 이걸 애 사주단자를 풀면 거의 우리가 100일이라 하거든. 100일 동안 소위 말하면 이제 그날 판날이 아기가 처음 태어난 날이에요. 태어난 아기한테 뭐라 해요? 안 하죠. 100일 동안 이 아이가 어떻게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묵묵히 참고 있으라 그래. 화내지 말고 때리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러면 이때 현상 중에 우리가 열에 한 명은 딱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 있으니 아프면 얘기를 해주라. 그래 얘기를 하거든. 근데 가벼운 뭐 감기나 이런 거 그걸 얘기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풀고 나면 100일 동안 5만 가지의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뺏겨지면서 새로운 것이 입혀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진짜 이게 부작용이 다양해. 부작용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변화가 다양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고 나면 빠르면 일주일, 내 경험을 했으니까 일주일, 늦어도 100일 안에는 이 아이가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 사주단자 팔고 하는 게 드물었어요. 근데 요즘 사회에는 10년 전과 20년 전을 비교했을 때 너무 많아. 사주 팔아야 되는 아이들이. 그거는 뭐냐면 가정 환경이 문제가 제일 커. 그리고는 어떤 분들한테 얘기를 해줘. 얘가 지금 일을 해야 되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돈이 없다라든지. 그러면은 본인이 해야 될 게 있다. 다이소를 알려줘요.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특히나 집에 있으면 물건들 막 만지는데 엄마가 하지마 안 돼 하는 애들. 그리고 다이소 가서 그러면 엄마들이 그거 왜 사? 네가 쓸 물건 아닌데. 근데 그게 아이들 호기심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뭐냐? 돈을 벌게 되면서 미친들을 광적으로 사재끼기 시작하는 거야. 집착을 한다든지. 그래서 엄마들한테 그래. 아빠들한테도. 뭐 이마트 홈플러스 가가지고 카드 채우면 100만 원 넘어요. 근데 다이소 가서 바구니 채워봤자 10만 원 안짝이라고. 단지 다만 그걸 할 때에는 물건을 고를 때 옆에 서 있지 마라. 그리고 애기가 면도기를 골라도 입도 코도 떼지 마. 물론 위험하니까 나중에 깔 때는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화장품 사도 아무 말 하지 마. 왜? 가져와서 딱 열었을 때는 내가 쓰는 물건이 아니네. 그게 호기심을 깨주는 역할 중에 하나란 말이지. 예전에는 뭐 처음에는 10만 원 막 이렇게 차다가 점점 가면 얘도 흥미를 잃기 때문에 바구니에 담기는 건 극히 드물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얘 스트레스를 풀어주라고 하거든. 그리고 두 번째, 잘했기나 말했기나 애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소유물로 인해서 내가 못해왔던 꿈들을 얘들한테 접목시키지 말라니까. 뛰어놀아야 될 때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서 정신병 걸린 애들 진짜 많아. 억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가서 사과를 해라. 엄마가 아빠가 애를 처음 낳아봤고 처음 키워봤지만 나같이 살게 하기 싫어서 교육을 다른 방법으로 했지만 나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똑같이 교육을 하더라. 사과하시고 하루에 한 번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말해봐요. 처음에야 어렵겠지만 그게 어찌 보면 정신과 내지는 무당집 가서 일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빨라. 난 그거부터 시켜. 그리고 이렇게 암만 내한테 뭐 애 팔았다고 한들
본인네들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고. 나는 50%를 줘. 그럼 나머지 50%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부모가 하기 나름인 거야. 그러면 충분히 얘가 20살이지만 늦었지만 파는 게 99%까지 갈 수 있어요. 100%는 없어. 노력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일할 때마다 하는 말이 실령님과 내가 본인과 삼합이 맞아야 일은 성부를 본다 그러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한다? 그럼 성부를 볼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두세 군데 가서 봐라. 아이가 이 지경이니 두세 군데 가서 보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무당이 있으면 그 무당한테 일을 하세요. 난 내가 100%일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게 맞는 거거든. 무조건 나한테 해. 나한테 안 하면 안 돼. 나한테 안 하면 너네 죽어. 없어. 절대. 왜 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합니까? 그리고 내 아이 사주를 맡기는데 왜 강요합니까? 그래 해놓고는 지금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하면 돈 달라고 하고 몇 달 기다리라고 하고 그게 무슨 놈의 맞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파는 사람 그 신도분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주단지를 주는 거고, 우리 같은 무당들은 이 아이를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하고 내 새끼처럼 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명이 짧은 아이들은 명을 길게 해주고, 가다가 학업이 부러졌거나 부러질 애들이 있다면 그거를 연결시켜주고, 큰 뿌리에 넘어져서 다치지 말고 작은 뿌리에 넘어지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미인 거지. 그 때문에 요즘 사회에는 우리가 20, 30년 전에 부모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수양자 맺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안타까운 현실인 거지. 특히나 수도권 그리고 경기 서울권은 더 하다 봐야 돼요. 왜? 학업 스트레스와 친구들의 뭐 왕따, 뭐 일진 애들 이런 게 강한 게 아무래도 윗지방이잖아. 밑에 지방보다는. 그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병 얻어서 오는 경우가 많은 거지.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만사형통 운수대길 로또 1등이에요.